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저는 구조했다고 하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다 좋아했어. 했는데 한 40대 남자가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난리여. 왜 그러시냐고 할게. 이 상놈 새끼들이 맨 거짓말 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제일 뒤에 탈출했대. 잠수에서 나왔다. 제일 뒤로. 자기 뒤로 나온 사람이 하나 없대. 그런데 지금도 뱃속에 한 300명 이상이 있다. 와, 그 말 들으면 온몸에 그냥 털이 다 일어난 것 같더라니까. 기어서 그 로비 카운터 그 의자 쪽으로 기어서 해갖고 로비 카운터를 해갖고 나갔어요. 로비로 위에 선장한테 무전 넣어봐라. 그래갖고 무전도 한 수십 번 넣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 네, 응답이 없었죠. 배가 거의 한 반 정도 내려갔다고 봐야 되나? 그때부터 가운데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다 빨리들었어요. 거기에 그 소용돌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스트레이트는 참사 당시 해경 교신 기록, 즉 TRS 7,000건을 입수했습니다. 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배가 완전히 뒤집힌 10시 30분경까지 잊지 말아야 할 그날 그 현장을 재구성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쯤 세월호는 순식간에 왼쪽으로 45도 이상 급격히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통해 튕겨나가 바다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왜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되는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해요? 119는 물론 해양 긴급구조 신고전화인 122에도 신고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 가운데엔 세월호 직원의 신고도 있었습니다. 9시 4분이었습니다. 세월호 안내부 직원입니다. 선내배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배가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세월호 참사 원인 중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었던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 이 중요한 정보가 사고 초기 해경 전체에 정확히 전파됐다면 구조대의 선내 진입, 퇴선 유도 같은 조치들이 사전에 수립되고 또 즉각 취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정보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출동 중이던 구조대에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한 건 해경이 아닌 민간 유조선 둘라에이스호였습니다. 당장 승객 퇴선이 필요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본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와 직접 교신까지 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발주링이라고 살려주시면 발주 지휘자라고. 해경 구조대는 어땠을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경 구조대 가운데 가장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건 해경의 초계기 B7035입니다. 만약 이 해경 초계기가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의 자세한 선내 상황을 파악했다면
해경지휘부나 출동구조대의 신속한 퇴선 조치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계기는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여 동안 주로 영상 체증과 헬기 통제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교신 장비가 있는데 요 와서 세월호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예 안 합니다. 시도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함이라고 하는 1, 2, 3정하고도 교신을 안 합니다. 이어 도착한 해경 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을 해야 하는데 출동한 헬기 3대 모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상황실과 주고받은 상황 보고가 교신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현대수 핵상 도착 모두가 줄어져 있고 대부분 설상과 이제 해안에 있어 사실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해상에는 지금 이래지 없고 이런데 정확한 설상 해상에선 해경 경비정 1, 2, 3정이 출동 중이었습니다. 정장 김경일 경위는 출동 중에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는 거리 5마일 15분 후에 도착이 됩니다. 모든 지휘를 현재 대형안전 도착시까지 기국이하고 지국이 가서 인원이 450명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세월호의 선내 승객 상황과 퇴선 준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세월호와의 연락이 필수적이었지만 현장 지휘관 김경일 1, 2, 3정 정장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거나 교신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해경 상황실에 거듭된 교신 여부 확인에도 시도는 했는데 안 된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그거하고 교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신은 안 하고 있어. 심지어 세월호 쪽에서 먼저 조난통신망으로 출동한 해경 구조대를 호출하기까지 했지만 1, 2, 3정은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 450명 이상이 탄 여객선이 기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 헬기든 1, 2, 3정이든 자세한 선내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구조 계획도 임무 분배도 없이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내달리기만 했습니다. 선내 상황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450명이 탄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받고 출동한 해경 1, 2, 3정. 출동 명령 36분 만인 오전 9시 34분. 대한민국 정부의 해상구조팀으로는 첫 번째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P123 여기는 백인집타워 P123 그래서 백인집부터 그런데 1, 2, 3정은 목포 해양경찰서와 서해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애타는 호출에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해양경찰청 간부가 김경일 정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 구조대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TRS 통신이 아닌 두 사람만의 전화 통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으세요. 본청 해물과장인데요. 지금 현장에 도착했죠? 예, 도착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다급한 구조 초기 상황인데도 통화는 2분 22초 동안 이어집니다. 자, 그 배 상태 지금 어때요? 현재 지금 자연으로 약 45도 50 정도 둘렀습니다. 자연 50도. 자, 네, 그리고 50도 둘렀고요. 예. 자, 사람들 보여 안 보여요? 사람들 하나 안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 아니, 갑판에 사람들 한 명도 안 보여요? 현재 갑판은 안 보이고요. 갑판이 보이는데 이제 단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럼 바다에 뛰어내렸어 안 됐어요?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에도 사람 안 보이고? 네네. 자, 구멍들이 보여 안 보여요? 구명동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구멍문 같은 게 있어 없어? 구명동은 그대로 하나 쳐갖고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 나왔다 싶은데도 같은 내용을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럼 사람이 배에도 안 보이고 바다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사람 전혀 안 보이고 배는 지금 자연은 50도 둘렸고요. 침몰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봐서는 지금 계속 줄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지고 있어요? 네네. 침몰할 것 같다. 사람이 안 보인다. 위급한 상황 보고를 다 받고 내린 본청의 지시는 보고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보세요. 네. TRS 대한대. TRS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기 다 끊고 모든 상황을 TRS로 다 실시간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승객들을 어떻게 구조하겠다는 보고도 어떻게 구조하라는 지시도 없이 통화는 끝났습니다. 1, 2, 3정의 두 번째 보고는 6분 뒤 들어왔습니다. 배는 60도 가까이 기울어 3층 좌현 갑판까지 물이 차는 상황이었지만
퇴선 조치만 있다면 승객들은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민간 어선도 10척 넘게 주변에 도착해 있어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내려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퇴선 방송과 선내 진입이 시급한 상황. 123정이 지휘부에 구조 실황을 전달합니다. 현재 승객이 안에가 있는데 계속 기울여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서 승수를 여기서에 고랑 들어가가지고 밖에 지금 나온 승객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선내 승객 수백 명이 아닌 배 밖으로 탈출한 승객만 한 명씩 구하고 있다는 123정의 보고도 한가한 소리지만 상황실 지휘부의 지시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 그대로 김경일 정장은 조타실에 잠시 배를 갖다 대고 선원들을 태운 뒤 다시 세월호에서 멀어졌습니다. 배가 60도 넘게 기울어진 9시 48분. 침몰이라는 말이 이번엔 TRS 교신을 통해 전 해경 상황실에 전파됩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하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출발할 것을 타겠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할 것을 타겠습니다. 이 보고를 기점으로 TRS의 해경 수뇌부의 지시가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23정에 아무런 교신도 하지 않던 관할 목포서장이 처음 내린 지시는 힘내라였습니다. 123정은 한 번 더 승객 상황을 보고합니다. 현재 승객이 100명 이상이 지금 안에 자체도 못 나온답니다. 아니 어떻게 구조가 하세요? 구조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 해경청장과 서해청장의 때늦은 첫 지시도 내려집니다. 전천 일본님하고 영지타워 일본님 지상에 안전장을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 탈출시켜라. 퇴선 방송을 하라가 아니라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켜라였습니다. 그리고 123 정장은 세월호와 500m 떨어진 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70도 가까이 기울어 3, 4, 5층 출입문이 다 침수된 상황에서도 무책임한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항공을 이용해가지고 우선 항공 쪽에서 구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차를 나가면서 그 자리에 주변으로 수소를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너무 중대하시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여관들이나 병원 제작들이 최대한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알아서 최대한 많이 구하라는 지시입니다. 지휘부의 첫 퇴선 방송 지시는 123정 도착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그 교체에 여성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려고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 위에 뛰어내려면 안 되나? 바드 방향으로. 참고로 그런데 미리정리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못 나왔습니다. 초보문안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우리 지금도 하고 올라가서 하고. 이 퇴선 방송 지시도 123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가 시시각각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현장 구조대가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사이 해경 수뇌부는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못 나온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나와서 하면은 바닥으로 뛰어내리고 한다면은 그 인근에가 배들 많이 때는 구조. 누가 어떻게 승객들을 빼내라는 건지. 시작을 전략을 해서 내가 더 이상 힘을 안 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누가 어떻게 세월호에서 물을 빼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10시 35분,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돼 해상 구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시각. 상황실 지휘부와 123정의 교신에선 또다시 공허한 상황 보고가 오갔습니다. 그럼 해상으로 전부 다 탈출했는지 현재 해상에서는 다 지금 다 나와 있고 일단은 상태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해상에 지금 승객들이 지금 탈출하는 상황이 보이는지 현재 해상입니다. 그러면 갑판당에는 승객들이 안 보이는지 현재 여기서 사람이 거의 잡고 있습니다. 실시하려.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를 처음 접한 건 9시 19분 방송사 속보를 통해서입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한창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시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경 핫라인을 통해 상황 정보는 물론 영상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기 지금 VS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이라도 하시고 핸드폰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10시 상황 보고서 초안 완성.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이 초안을 받아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시각 세월호는 이미 맨 꼭대기층인 5층까지 침수된 상태. 4층 좌연에서 김모근 등 11명이 가까스로 탈출한 게 10시 13분, 마지막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기울기가 108도를 넘어선 10시 17분, 지금 더 기울어 라는 단원고 학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끝으로 더 이상 세월호에서 생존의 신호는 끊겼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위기관리센터의 상황보고서 일부가 관저 침실 앞 테이블에 놓여집니다. 10시 20분. 때마침 이영선 전 행정관이 관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한 시각이 10시 22분. 이때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지고 10시 25분 해경에 전달됩니다. 고약기 메시지 전해드릴 테니까 빨리 전해주세요. 첫째,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냥 적어. 그다음에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이 시간 세월호는 이미 304명의 승객들과 함께 전복되면서 해경의 해상 구조는 사실상 끝난 상황. 하나마나한 대통령 지시였습니다. 상황이 호텔 쪽 오급 11억이 예격선 90% 이상 10벌 세월호가 90% 전복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현장 영상 자료에 집착을 했고 오케이, 그다음에 영상 시스템 몇 분 남았어요? 이제 거의 한 10분 정도 도착할까요? 10분 이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시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찍으러 왔어요. 그거부터 하라 그랬어요. 10시 31분 배가 완전 전복된 뒤에도 다른 게 아니라 늦어지는 영상 송출에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 영상 가능한 시간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아까 나하고 10분 전에 통화했더니 16마일 애들이 지금 코트 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15마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형님 죄송한데요. 오케이 알았고 다시 확인만 해주세요. 해군 해난구조대 SSU까지 즉각 투입하라 해도 모자를 파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상황 인식은 너무도 한가했습니다. 지금 거기 저는 뒤집어 졌는데 탑승객들이 뭐 있습니까? 탑승객들요? 네네.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예? 언제 뒤집어졌죠 제가?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네네. 주변에 바닷가에 애들이 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저희 지금 보는데 네네.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그렇게 세월호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간호장교로부터 의료용 가글을 건네받고 오후엔 비선실세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인 회의를 한 뒤 미용사들을 불러 머리 손질을 하고 오후 5시를 넘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세월호 참사 한 달이 지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잇따르던 시점. 해경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외비 문건이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제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지적을 160개의 질문으로 나눈 뒤 가상 답변을 정리한 겁니다.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도록 명령했냐는 예상 질문. 준비된 답변은 1, 2, 3정에서 지속적으로 세월호를 호출했지만 선원과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교신이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까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안 된다는 그것만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고 현장으로 빨리 다니라고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퇴선 방송을 실시했나? 내부 승객 구조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예상 질문. 답변은 1, 2, 3정이 바다로 뛰어라, 퇴선하라 등 탈출 지시를 10번 넘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경일 정장이 퇴선 방송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대응 시나리오 문건 그대로입니다. 접근하면서 이제 뛰어내려라, 퇴선하라는 그 방송을 수차를 했다는 그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일 정장에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직원이 김경일 정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감사는 몇 번이나 받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지 청장님이 궁금해한다.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나라 언론이 한심하다. 세월호와 교신 못하고 선원을 먼저 구조한 것은 잘못이 아니니 소신껏 얘기해 이기라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도 또 다른 서해청 간부가 문자를 보냅니다. 1, 2, 3정이 잘못한 것 없다. 간부급 회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돕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구조 방기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공표하는 것만큼 우리가 큰 그렇게 잘못은 없어. 물론 사소한 잘못들은 있었지만은 방송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내배까지 들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해경은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5월 25일 해경 홍보실의 주선으로 김경일 정장은 조갑재 씨와 인터뷰를 합니다. 퇴선 방송도 했고 선실 진입도 했다. 또 거짓 인터뷰입니다. 김경일 정장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사후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해경 수뇌부의 조직적인 거짓말 대응은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선 대외비 문건 내용대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증언했던 김석균 해경청장. 이듬해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청문회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증인 당시에 1, 2, 3정 정장에게 기자회견을 하라고 시키면서 퇴선 방송을 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한 거 그런 걸 쭉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승선 방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승선 방송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사항은 제가 그게 아주 작은 사항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때는 뭐 퇴선 방송을 했냐 안 했냐 제가 뭐 들을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요. 304명이 숨진 참사. 해경 최고 책임자 김석균 해경청장은 주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요. 2015년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대표가 세월호 특조위를 겨냥해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한 직후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재원 의원과 5명의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모두 그리고 김영석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등 공무원들을 부른 겁니다. 잠시 뒤 김재원 의원과 특조위원들이 나가고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만 남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노골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 특명을 내립니다. 특조위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을 많이 파견해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의 특명이 떨어지자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해수부 안의 전담 조직을 은밀히 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겐 특조위의 동향을 보고하는 스파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유출해선 안 되는 특조위 기밀 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단체 채팅방으로 실시간 보고하면 이에 따라 청와대의 지시가 그때그때 떨어지고 해수부 내 전담 조직이 이 지시를 이행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짠 뒤 여당 특조위원들을 시켜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심지어 경찰서에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며 스파이 노릇을 했던 한 파견 공무원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정문수 담당관님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기자입니다. 예. 일단 저는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냥. 예, 죄송하죠. 전화 끊겠습니다. 2015년 3월에요. 죄송합니다, 세월호 기자님.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 업무 실적. 이런 방해 공작으로 세월호 특조위는 정식 활동도 하기 전에 예산과 조직 축소, 활동 기간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단 하루도 어떤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처리 또는 조사 업무가 진행된다고 느낀 날은 없었어요. 문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계속 꼬투리 잡고 결재를 늦추고 준비된 체계적인 조사 방해였겠구나. 방해 공작의 정점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를 의결할 즈음이었습니다. 이미 특조위 내부 동향을 다 보고받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2015년 10월 30일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해수부, 특조위 부위원장, 여당 추천위원들 간 긴밀히 협의에 대응할 것을 지시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고 제어하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해수부는 즉각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필요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 이 문건 내용은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청명합니다. 사퇴하라! 이랬던 황전원 위원은 2기 특조위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나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를 방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검찰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건이 뭐 상정되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막 이렇게 했으면 이게 방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퇴를 한 거거든요. 특조위 방해 공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특조위 방해에 가담했던 나머지 공무원들은 아직 사법 처리도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해수부를 퇴직해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관련해서 문건들 작성을 하셨잖아요. 예, 됐습니다. 아니, 뭐가 됐다는 거죠? 여보세요?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자들은 누구인지 피해자 스스로가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왜 세월호에서 그 귀하디 귀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3번의 약속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진도 팽목항에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5월 16일에는 청와대로 유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꼭 밝히겠노라고. 그리고 사흘 뒤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특검이라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책임자를 엄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던 대통령 본인 역시 자신의 당일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결국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자들과 싸우느라고 4년을 허비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야, 너 잠들었느냐? 잠에서 깨어 일어나거라. 어서와 내게 오려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아이야, 너 울고 있느냐? 외로워 마라, 곁에 있단다. 어서와 내게 안기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마음이 가난한 아이야,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단다. 슬퍼했던 아이들아, 너희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 아이야, 내 사랑 아이야. 아이야, 내 사랑 아이야. 아이야,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일어나거라.
너